제4절 화학반응, 핵심 이론 01, 화학반응과 에너지. 첫 번째로 반응 속도에 대해서 나왔죠. 네,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증가하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 플러스 B가 C로 되어 있을 때 이 농도가 증가하면 네, 정반응의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촉매의 요무. 촉매에는 반응 열에는 큰 관계는 없어요. 단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온도는 이 부분을 꼭 숙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10도씨마다 2의 n배씩 빨라진다. 네, 온도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체 반응물의 표면적. 표면적이 당연히 넓으면 네, 반응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그 정육면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있을 때 네, 얘를 반으로 이렇게 자르면 더 많은 면적과 반응할 수 있잖아요. 네. 또 반으로 또 자르면 또 면적이 또 생기죠. 네. 그래서 저 그 반응할 수 있는 면적이 많아지니까 그만큼 속도가 빨라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열화학 반응식. 반응식은 이제 열을 이제 반응을 통해서 배출하느냐 또는 열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발열과 흡열 반응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은 발열 반응 아니면 흡열 반응 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발열 반응은 반응 물질의 에너지 양이 생성 물질의 에너지 양보다 더 큰 경우이다. 그래서 두 개가 결합을 해서 하나의 반응물을 만들고 에너지가 플러스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많아서 결합되고 난 생성 물질이 만들어졌을 때 여기에 플러스 네, 열이 배출이 되면서 이제 발열 반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흡열 반응은 네, 반응 물질의 에너지의 양보다 네, 생성 물질의 에너지가 더 큰 경우죠. 그래서 두 물질이 반응을 했을 때 여기에 플러스 어떤 열을 가해야만 이런 물질이 생성되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열 반응은 네, 쉽게 얘기해서 뜨거워지고 흡열 반응은 차가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뜨거워지느냐, 얼마나 차가워지느냐에 따라서 네, 플러스 칼로리와 마이너스 칼로리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흡열 반응은 네, 이렇게 마이너스 칼로리만큼의 열을 흡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프 한번 쭉 보시고요. 그러면 반응열의 종류를 말씀드릴게요. 네, 연소열. 연소열은 말 그대로 이제 완전 연소할 때 발생시키는 열량이라고 하죠. 생성열. 생성열은 네, 어떤 물질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그래서 생성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화학 반응식에 의해서 발열과 흡열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분해열도 마찬가지로 네, 이제 어떤 성분의 원소를 분해할 때 발생하는 열량이다. 얘도 발열과 흡열로 구별을 할 수 있고요. 융해열은 이제 고체 1g, 네, 물질 1g을 이제 액체로 바꿀 때, 네, 여기서 이제 물에 녹을 때라고 표현했는데 액체로 바뀌어질 때 필요한 열량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네. 중화열은 산과 염기가 반응해서 서로 중화될 때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의 열을 중화열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3. 엔탈피. 엔탈피는 이제 H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기 개념에 보면 물질이 특정 기압하에서 생성되는 동안 물질 안에 저장되는 열 에너지의 변화다.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그 시스템이 열을 얻거나 열을 잃게 되잖아요. 그것을 엔탈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탈피 변화는 생성 물질의 총 엔탈피 값에서 반응 물질의 총 엔탈피 값을 빼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 문제가 가끔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엔탈피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특히 상태 변화보다 화학 변화시 크게 변화한다. 이 정도는 알고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탈피와 물질의 안정성. 엔탈피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굉장히 안정합니다.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엔탈피 값이 높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엔탈피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에너지를 막 발산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다른 물질과 막 결합하고 막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엔탈피 값이 굉장히 낮으면 자체에 에너지가 많이 없으니까 뭐 결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해하시면 아마 안 까먹으실 거예요. 그래서 엔탈피 값과 안정성은 반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에 관한 용어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반응열, 화학 반응에 따른 열의 출입량이라고 하고요. 엔탈피는 이제 걔가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에너지 열량이라고 했죠. 표준 엔탈피는 표준 상태를 25도씨 1기압으로 정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물질의 변화가 일어날 때 기준 물질의 양은 이제 1몰이에요. 1몰. 1몰을 생성할 때 관여하는 엔탈피의 변화라고 하고요. 반응 엔탈피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를 포함을 하는데, 이제 물질이 반응이 생성될 때 관여하는 엔탈피를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할 때는 생성 물질 엔탈피에서 반응 물질 엔탈피를 이렇게 빼면 반응 엔탈피 델타 H 값의 변화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 있겠죠. 모두 단위는 이제 칼로리 단위로 계산을 한다. 3번 헤스의 법칙. 헤스의 법칙은 다른 말로 총 열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그 예전에 속담 있잖아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반응식이 아무리 복잡해도 최초 반응에 관여하는 물질과 최종 생성물이 같으면 이게 한 번에 가든 이게 여러 단계를 쪼개서 가든 결국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열량은 동일하다라는 그런 법칙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핵심 예제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촉매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 것은, 촉매는 반응 속도를 조절할 수 있고 반응 메커니즘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반응열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반응열을 높여주거나 낮춰주는 역할을 하지는 않아요. 촉매는 속도와 그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 화학 반응 시 촉매의 역할을 옳게 설명한 것은, 촉매는 A 플러스 B가 C가 되고자 할 때 이 정반응을 유도하는 그런 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반응의 속도는 증가시킨다. 하지만 반대로 역반응의 속도는 감소를 시키겠죠. 일로 이제 돌아오지 않게 속도를 이제 줄여줌으로 인해서 정반응이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3번 온도가 10도씨 올라감에 따라 반응 속도는 2배 빨라진다. 여기 반응 속도가 10도씨마다 2배.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이게 n승배죠. 그럼 20도씨와 60도씨에서 반응 속도의 차이 몇 배 더 빨라지겠는가? 20도씨하고 60도씨는 온도 차이가 40도잖아요. 그럼 10도씨마다 2배니까 여기가 이제 4가 붙겠죠. 그쵸? 그러면 2에 4승 하면
16배잖아요. 그래서 답은 2번이죠. 4번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반응 속도는 보통 이제 온도의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반응물의 농도의 영향을 받고 촉매의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식은 이 반응 속도와 관계없이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어떤 생성 물질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을 표현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응식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5번 다음의 반응식을 기준으로 할 때 수소의 연소율은 몇 킬로칼로리 퍼 몰이냐 여기 보시면 이 답이 있잖아요. 뭐냐면 1몰당 몇 킬로칼로리이냐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럼 수소는 지금 수소는 수소 분자 2몰이죠. 2몰이 136칼로리면 이걸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럼 136 나누기 하면 68이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6번 다음 수성가스의 반응의 표준 반응열은 이 문제를 보시면 결국에 이게 델타 H 값 계산하라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수성가스는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수성가스의 반응식인데 코크스와 이제 수증기 뜨거운 물을 같이 반응을 시키면 발생하는 그 가스를 우리가 수성가스라고 합니다. 수성가스가 생성이 될 때 아래 나와 있는 이 H값, 델타 H값을 기준으로 각각의 어떤 반응과 생성의 열을 더하고 빼서 이제 표준 반응열을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물이 생성될 때는 이게 흡열이죠. 흡열 마이너스 68,317 칼로리가 이제 열량이 필요하고요. 일산화탄소가 생성될 때는 마이너스 26,416 칼로리. 이것도 흡열 반응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제 물이잖아요. 물이 이제 그 생성이 되는 게 아니라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반대로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마이너스 68,317이 아니라 68,317 칼로리 플러스 생성열이 아니라 분해열이니까 이게 이제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 일산화탄소는 이제 생성이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26,416 칼로리를 더해주면 됩니다. 두 개를 더하면 값이 41,901 칼로리가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핵심 이론 공이 화학 평형. 화학 평형은 이제 물질이 반응을 했을 때 반응물이 생기는 그 속도와 생성물이 생기는 속도가 서로 같아서 눈으로 봤을 때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화학 평형이에요. 예를 들면 일산화탄소와 수소의 반응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반응해서 메테인과 물이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예를 들어 이렇게 한 개가 생성이 되면 또 이렇게 한 개가 생성이 되고 그래서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그 평형값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생성물과 반응물이 생겨나지 않는구나 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생성이 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화학 평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가역 반응하고 이제 비가역 반응 두 가지가 있고 이 화학 평형의 값은 온도와 압력과 열의 이동에 따라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가역 반응이라는 거 뭐냐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A가 B로 또는 B가 A로 이렇게 되는 거고 비가역은 한 번 가면 못 오는 거죠. 그래서 화학 평형은 이제 두 가지 반응이 있고 이 반응 모두 온도, 압력, 열의 이동에 따라 변화한다. 얘는 보일의 법칙과 샤를의 법칙 뭐 이 정도만 아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습니다. 2번 평형상수. 평형상수는 이제 K 값으로 우리가 나타내는데
네, 상수죠, 상수. 상수라는 뜻은 뭐냐면 일정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떤 값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값이 네,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한다. 네, 숫자죠, 숫자. 그래서 가역적 화학 반응이 일정 온도하에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 관계를 나타낸 상수값이다. 그래서 요거는 네, 이 식 자체를 좀 암기를 해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가지가 분모로 가고 얘는 분자로 갑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다 지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K는 A승, B의 B승분의 C의 C승, D의 D승으로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한다. 그래서 얘가 늘어나면 얘도 늘어나고 얘가 줄어들면 얘도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일정한 상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평형상수값은 이제 반응의 종류와 온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제 르샤틀리에의 법칙이죠. 얘는 평형 형태를 유지를 할 때 그 조건이 압력이나 온도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를 이제 정리한 그런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르샤틀리에의 법칙을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반응식이 이제 질소와 수소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화학 반응식인데요. 네, 밑에 이제 그래프로 나타냈는데 원래는 네, 제가 한번 이제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네,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얘하고 평형 상태를 이룰 때는 네, 이렇게 생성되는 양과 이렇게 생성되는 양이 같은 거예요. 그런데 네, 만약에 질소가스를 첨가를 하게 되면 네, 질소가스가 원래 1몰인데 2몰, 3몰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네, 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좀 더 많이 반응을 하게 되고 네, 그럼으로 인해서 암모니아 값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그런 상관관계를 네, 표현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또 다르게 접근을 한번 해보면 다시 쓰겠습니다. 네. 얘는 발열 반응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로 반응하는 속도가 그러니까 생성물을 만들어내는 그 양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얘가 이제 첫 번째 압력의 변화와 두 번째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바뀌어질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네, 풍선이 이만큼 이렇게 있으면 네, 이 압력을 사방에서 가하면 풍선이 어떻게 되죠? 이게 작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왼쪽에 있는 이 그 반응식의 전체 몰수와 오른쪽에 있는 반응식의 몰수를 비교를 해보면 얘는 4몰이에요. 그리고 얘는 2몰입니다. 그럼 부피가 뭐가 크죠? 얘가 훨씬 큰 거예요. 네. 그러면 압력을 높이면 부피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압력을 높였을 때는 부피가 작은 쪽으로 반응이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압력을 높였을 때는 정반응으로 반응이 유도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온도를 얘기를 해보면 얘는 지금 이제 발열 반응이잖아요. 그쵸? 네. 발열입니다. 발열. 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네. Q 값이 이제 생성물 쪽에서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이 결국에 생성물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열한다라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생성물의 추가 또는 증가를 이제 유도를 하게 되고 얘가 늘어날수록
네, 역반응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네, 이렇게 반대로 이제 분해되는 반응이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야 평형 상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얘는 역반응을 유도를 하게 돼요. 만약에 흡열이면 또 반대입니다. 네, 흡열이면 가열 또는 온도를 증가하면 또 정반응이 네, 유도가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되죠. 1번 보시겠습니다. 화학평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화학평형은 이제 가역반응, 비가역반응 이렇게 있고, 가역반응 안에 정반응과 역반응이 있죠. 네, 비가역반응은 정반응밖에 없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정반응이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오는 것을 역반응이라고 한다. 얘를 비가역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답은 2번이에요. 2번, 다음과 같은 반응에 대해 평형상수 K, 네, 상수죠. 상수를 옳게 나타낸 것은, 이건 암기를 해주세요. 요 두 개가 분자로 가고, 요 두 개는 분모로 가고, 각각의 앞에 붙은 요 A, B, C, D가 지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A, B, C, D 한 답은 1번이죠. 3번 보시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반응해서 C와 D가 생성이 되고, 네, 여기 반응해서 A, B에 각각 이제 2몰씩을 주입하고서 화학 평형을 이루었을 때 그 평형 상수값 K가 1.5이면 그 평형에서의 그 C의 농도는 결국 몇 몰인가? 얘를 계산을 하려면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네, 얘를 계산을 하려면 식을 하나 완성을 하셔야 돼요. 네, 깨끗한 네, 백지에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반응식을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 요거는 C 플러스 D, 요거는 이제 가스란 뜻이죠. G는 이제 가스입니다. 가스. 네. 그래서 이제 이걸 기준으로 초기 몰수와 그리고 반응 몰수, 그리고 최종적으로 최종 몰수에 대한 식을 완성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반응식을. 그럼 이제 초기에 A와 B에 2몰씩 넣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2몰씩 넣고, 반응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C와 D는 이제 0이겠죠. 네. 그리고 반응 몰수를 우리가 모르니까 X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A와 B가 결합해서 X라는 게 각각 생겼고, 그리고 X라는 게 생긴 만큼 여기서 마이너스 X로 빠진 거죠. 네. 그러면 최종 몰수는 네, A 같은 경우는 이제 2-X 몰만큼이 이제 최종 반응한 몰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도 이제 2-X죠. 반면에 얘는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이제 X. 그래서 A가 네, B가 이런 몰수를 결합을 하고 네, C와 D는 이렇게 생성이 된다. 이걸 가지고 평형상수 값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평형상수가 아까 몇이라고 그랬죠? 1.5라고 했잖아요. 그럼 1.5는 AB 2-X 같으니까 그냥 제곱이라고 쓸게요. 제곱분해. 네, 그리고 요거 하면 X제곱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항을 해서 풀면 네, 이렇게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자, 0.5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이에요. 네, 그럼 이걸 기준으로 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0.5 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죠. 죄송합니다. 네, 마이너스 6x 플러스 6은 0. 0.5는 좀 귀찮으니까
여기 다 2를 곱해가지고 네, 이 소수를 없앨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2는 자 0이죠. 그럼 이거의 근을 찾으시면 돼요. 네, 근의 공식을 이제 대입을 해야죠. 생각나십니까? 근의 공식은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잖아요. 그럼 이제 풀어 써보면 a 값은 1이죠. 2분의 자 b 값이 마이너스 12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플러스 1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12는 144죠. 144 마이너스 4 a는 1이고 c는 얼마입니까? 12예요. 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해보면 자 2분의 12 플러스 마이너스 자 144 빼기 얼마입니까? 48이죠. 48 하면은 네 이런 거는 계산기를 써야 됩니다. 참 네 144 빼기 48 하면 이제 96이죠. 얘가 96 맞나요? 네, 96입니다. 그럼 96의 루트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네, 96의 루트 값은 루트 96 하면 9.79, 9.8이라고 할게요. 네, 9.8입니다. 그럼 12 플러스 마이너스 9.8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2분의 12 더하기 9.8을 나누기 2 하면 네, 하나의 값은 10.9가 나오고요. 12 빼기 9.8 나누기 2 하면 하나의 값은 1.1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근이 두 개가 10.9 또는 1.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값이 이렇게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반응 몰수를. 그런데 A와 B의 이제 초기 몰수가 2잖아요. 네, 여기에다 2-x 값을 했을 때 10.9가 들어가면 네, 최종 몰수가 뭐 마이너스 뭐 9점 몇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0보다 작으니까 역반응으로 반응이 생성을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네, 근의 공식으로 뽑은 값이긴 하지만 해당이 안 되는 값이고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 값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결국 이제 C의 농도 X 값은 1.1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멀리 갔다 왔죠. 아주 힘듭니다. 네. 그래서 C의 농도는 결국에 1.1이다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4번 보실게요. 다음 반응에서 반응계의 압력을 증가시켰을 때 평형이 이동하는 방향은 자 평형이 이동하는 방향을 찾으려면 이제 부피를 찾으시면 되고요. 얘는 산물이고 얘는 이물이잖아요. 그럼 부피가 얘가 크잖아요.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압력을 증가시킨다고 하면 부피가 작은 쪽으로 이제 반응이 평형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3몰에서 2몰로 이동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SO3가 많이 생성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 답은 1번입니다. 5번 다음 반응에서 정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 정반응은 자 왼쪽에서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 반응입니다.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반응을 유도를 하려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선은 이제 압력에 관한 것. 네. 하나는
온도에 관한 것, 그리고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그 물질의 농도에 관한 기준으로 보면 이제 정반응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압력은 전체 몰수를 보면 된다고 했잖아요. 얘는 4몰이고 얘는 2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피가 작은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압력을 높여야겠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압력 기준에 대한 지금 답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지금 열외고, 온도를 보실게요. 온도를 보시면 네, 이거 지금 발열 반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이 반응 온도를 높이면 얘가 많이 생성이 돼요. 그럼 얘가 많이 생성이 된 만큼 네, 역으로 가야 평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럼 이거는 이거는 이제 역반응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하나 남은 게 이제 농도인데, 결국 이제 압력이랑 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 자, 농도로 정반응을 유도를 하려면 네,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려면 좀 이게 많거나 또는 이게 적거나 그러면 돼요. 자, 이게 많으니까 네,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서 농도를 맞추려고 하겠고, 얘가 적으면 적은 만큼 이쪽에서 더 생성해서 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하니까 평형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질소나 수소의 농도를 증가시키거나 반대로 암모니아의 농도를 감소시키면 정반응을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이 문제는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압력과 온도와 농도를 기준으로 정반응과 역반응을 일어날 수 있는 경우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